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런 분들이 더 분들. 부러운데요? 네. 그런 분들 가슴에 하나씩 품고 다니겠네요. 사표 같은 거.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은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서 영상에서만 뵀던 분인데 실제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경제 재테크 유튜브 채널 싱글파이어 운영하는 신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싱글파이어 무슨 뜻인가요? 싱글족과 네. 파이어족을 꿈꾸는 그런 아. 사람들을 위한 채널로 시작했거든요. 그럼 싱글이 아니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으면 둘이면 당연히 더 낫잖아요. 그거 그런 안 마음으로. 그렇던데. 편집해 주세요.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파이어족에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몇 분 정도 하셨을까요? 50명 조금 넘게 했던. 그분들이 파이어족의 어떤 네. 꿈을 이미 이루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루신 분들이 많고 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졌지만 조금 시기를 조율하고 조율하고 있는 그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갈 것 같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런 분들이 더 분들. 부러운데요? 네. 그런 분들 가슴에 하나씩 품고 다니겠네요. 사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이제 출연진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사표 쓰는 그날 네.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해서 보내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 책이 네. 그런 이제 한 50분 정도의 인터뷰를 담은 책인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그 제가 50명 정도의 젊은 음. 부자들을 인터뷰했는데 음. 이제 그 중에 24분의 어떤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파이어족을 꿈꿨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뭘 했고 어떻게 이뤄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까지 약간 그 로드맵을 좀 네. 보여주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네.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뭐 했나? 제목이 젊은 부자들이 네. 온다잖아요. 난 안 젊나? 난 젊을 때 뭘 했는가.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을 카테고리화 이렇게 좀 네. 시켰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 부자가 되긴 사실 어렵잖아요. 근로소득만으로는. 그쵸. 네. 이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네. 엑셀 파일에 네. 이제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나름대로 이제 적어봤어요. 아. 모집단은 비록 적을지라도 네. 평균 나이가 만 37세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진짜 젊은 젊다. 부자가 맞는 거죠. 젊죠. 진짜 네. 젊다. 근데 평균 순 자산이 32억이에요. 와. 최근에 NH 뭐 이런 보고서에서 음. 대한민국 1% 부자가 30몇억 원 가지고 있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자산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1%에 속하는 속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월 평균 현금 흐름,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일하지 않아도 2,870만 원.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대부분 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6.5년. 근데 이 24분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거나 응. 직장에서 뭔가 승진을 하고 임원이 되고 에이스가 되어서 부자가 된 케이스는 정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월급 열심히 모아서 성실하게 네. 적금하고 뭐 그걸로 목돈 모아서 네. 투자해라. 이렇게 좀 그런 정석처럼. 분이 없었다는 거죠. 다 이분들 다 그런 얘기예요. 직장 생활할 때는 아끼고 저축하고 종잣돈 만드는 것까지는 누구나 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인데 그럼 기본. 그 종잣돈이 딱 생긴 이후부터는 저축보다도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갈래로 나뉘는데 달릴 때 투자로 달리시는 분이 있고 사업으로 달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수단으로 부자가 됐나를 통계를 네. 해봤더니 1등이 38%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와. 한국의 전통적인 부를 이루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2등은 25%가 사업이에요. 사업. 코인 주식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에요. 25%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의외다. 부자 보고서와 굉장히 일치하는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됐거나 사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절반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네. 주식은 17%, 코인은 13%, 그 다음에 이제 직장으로, 그러니까 내 직업적인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부자 된 케이스는 7%.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목돈 모으는 것까지는 네. 웬만한 사람들이 하는데 네. 그 종잣돈이 생겼을 때 그거를 네. 까먹을까봐 그냥 계속 뭐 묵혀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고. 투자든 사업이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리스크를 지느냐 안 지느냐예요. 아. 근데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제가 이제 만난 분들은 다 종잣돈을 모은 시점에 네.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네. 분명히 리스크를 졌고 그래서 성과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채널을 시작할 때 꿈이 네. 뭐였냐면 목표가 뭐였냐면 40대 초반쯤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하고 싶다.
근데 목표는 그렇게 세우면 안 되더라고요. 달라요?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고요. 로망이라고 아. 하는 거고. 뜬구름 막 약간 이런 네, 느낌. 그거죠. 아. 그 목표는 뭐냐면 내가 달성하고 싶은 자산의 숫자, 그 다음에 달성하고 싶은 기간,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하는지 과정에 대한 전략. 이게 다 세워 있어야 이게 목표더라고요. 육하원칙으로 따른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굉장히 목표를 디테일하게 세우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다들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초반에는 알아는 보겠죠. 그래서 잘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열심히 네. 알아봐서 거기까지 해요 네, 저희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 네. 다음부터는 그냥 빌어요. 오르기를. 맞아. 그러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되게 슬프고 또 운 좋게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이러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투자하기 전에 목표 수익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최소의 수익률, 최대의 수익률, 그 다음에 리스크는 뭐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다음에 얼마에 사서 나중에 몇 년 후 얼마를 팔아서 얼마의 차익을 남긴다. 계획을 네. 투자하기 전에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수정하고, 나의 논리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걸 수정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 로직만 제대로 정립이 돼 있다면 어차피 부자가 될 거니까 투자를 반복하면. 네. 이 약간 투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념 같은 거죠. 저는 목표 세운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거의 한 7, 80% 이상 이제 느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실행이죠. 반복 실행. 반복 실행. 목표도 안 세웠잖아요, 우리는. 나 목표 있지. 구체적인 목표. 60살에 노후에 걱정 없이. 그게 이제 있는 줄 알았어. 로망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로망을 네. 갖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지금 네, 얘기 그래서 방금 뼈 맞았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단계마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느냐가 일단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실행이 정말 중요하고, 그쵸. 그 실행하는 것도 제가 이분들한테 너무 많이 배운 게 이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30대 초반이신데 지금은 한 6개,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연매출을 한 40억? 형님이시네. 네, 매달 이제 몇 천만 원의 이제 소득을 꾸준히 벌어들이시는 네. 사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막 30억, 40억 이런 사업체를 갖게 된 게 아니라 네. 맘카페에서 아. 그 교육에 관심이 있을 만한 학부모님들을 한 5분, 6분 모을 수 있는 작은 설명회를 공지를 올려서 네. 그분들을 설득해서 소규모 과외를 시작한 거예요. 공부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소규모 과외가 엄청 커리큘럼을 열심히 개발해서 네. 고퀄리티로 한 거죠. 입소문하고.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소개시켜줘서 그 인원이 늘고 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오프라인 학원 공간을 만들고 강사를 채용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이 자리를 잡으니까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서 또 온라인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온라인 사업이 성공하니까 이 노하우를 활용해서 다른 또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얼마 걸린 줄 아세요? 6.5년? 2년. 그래서 그 친구 항상 이제 가르쳐 준 게 네. 아주 작은 거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크게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많이 모셔봤잖아요. 네. 월세로 네. 아, 부자, 맞아요. 부자 되는 분들이 그런 네, 로테이션을 네, 많이 네, 돌리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저랑 차이점을 알았어요, 이제. 진짜 뼈를 맞은 저도 느낌인데. 약간 네. 많이 약간 배워서. 월세 여왕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네네네. 하나 성공했으면 아 됐다 이러고 그냥 끝낼 사람이고 음. 만약에 실패를 하면 아 나는 운이 안 좋았네 이러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느낌이 와요. 그 또 하나 이제 이분들 만나면서 배운 네. 게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빨리 젊었을 때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좋겠다. 출퇴근하는데 이제 매여 있지 네. 않고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투자나 사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샀다. 그 살수 있는 경제적 자유라는 건 그러니까 시간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그쵸, 거. 그쵸. 수단이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시간 부자고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는 경제적 자유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네. 꿈꾸면 얼마가 있으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해서 네. 시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뭐 금액적으로나 뭐 하여튼 네, 어떤 네,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4% 룰이라는 게 맞아요. 있어요. 네. 한 달에 쓰는 생활비 곱하기 12달 곱하기 25.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자산이 나오거든요. 그게 10억일 수도 있고 뭐 15억일 수도 있고 이게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네. 건데 그 자산을 만들면 그 자산의 4%를 매년 써도 자산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음. 개인마다 월 필요한 돈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씀씀이가 다르죠 사실. 그렇죠. 월 200만 있어도 엄청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전 그- 부족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파이어 하시는 이후에 서울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기 산속에 살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평균 이분들의 순자산이 32억 원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한 30억 정도 이제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30억에 연 8% 정도 수익률이 난다 가정하면 네. 대략 이제 2천만 원 좀 넘는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어요. 음. 근데 그 정도면 엄청나게 네. 부족한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겠는데? 제가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온라인에서 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무자본으로 내가 의지와 에너지와 노력만 있다면 아이디어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게 걱정이 되면 네.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자본으로. 다만 내 좀 아이디어와 몸이 네.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돈이 안 들잖아요. 음. 그럼 그게 망해도 그냥 경험이 되지 어. 내 인생 실패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네.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 더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은 스스로 혼자 많이 해봤는데 네. 우리 인류 역사의 그 어느 시대보다 음. 지금이 뭐 부자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네.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이 수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고 이제 본인도 스스로 노력하고 계신데 네. 우리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뭐라고 해야 되나? 경린이라고 해야 되나? 파린이? 네, 네. 파린이. 파린이? 아, 파린이니까 좀 웃긴다. 우리 파린이들에게 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혹은 어떤 목표를 먼저 가져야 할지 아니면 내가 이 파이어족을 꿈꾸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했던 또 선배니까 네네.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좋아. 좋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싱글파이어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제 영국에서 이제 석사 유학을 했었어요. 석사님이세요? 네네. 아.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약간 스승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한 6살, 7살 어리거든요. 아, 네. 어리고. 네. 근데 그 친구한테 너무 배운 게 이제 과제를 하거나 숙제를 하면 항상 시작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같이 출발을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1년 내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얘가 천재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그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할 만한 것만. 그래서 딱 내 과제를 할 때도 A를 받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거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적당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항상 마인드가 접근하는 마인드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을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아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구나. 스스로 가둬두지 않는. 나를 틀에 가두지 않고 내 현실이 조금 뭐랄까요? 약간, 빡빡하더라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엄청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 남들이랑 조금만 더 이제 신경 써서 다르게 해볼까 하면 조금씩 더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내 투자와 인생에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이제 저의 어떤 약간 인생의 슬로건 같은 거고 그렇게 하면 꼭 도달해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네. 이제 저희도 주식이든 네. 뭐 부동산이든 많이 만났는데 그냥 네. 하고 끝냈는데 이렇게 네. 작가님은 계속 여기서 한 발 더 내가 네. 뭘 더 잘할 수 네.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넘을 수 없는 격차가 확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이제 해보면 조금 더 네. 잘할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우리 이런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감내를 하면서 도전을 해가지고 네. 이제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복기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네. 믿음을 가지고 음. 열심히 네, 하면 네, 네. 된다. 네. 그런 저는- 책입니다. 이케아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니까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바쁜데 와이프가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장애물들이 다 있는 다 분들이에요. 있었죠. 못한 분들이 아니에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네. 방법을 찾으면 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